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진짜 5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이고, 끼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장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조금 끼었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길이.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하지만 코스닥은 빠졌고, 그리고 코스피도 오른 게 아닌 그런 형태를 보여줬죠. 자, 어쨌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4% 하락이고요. 그리고 등락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이 비슷하고, 코스닥은 상승보다 하락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조금 먹구름이 끼었다. 자,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개인은 500억 매도, 외국인은 1000억 매도, 기관이 1400억을 매수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금융투자가 3400억 매수, 마지막으로 연기금을 400억 매도로 오늘의 매동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또 무엇을 쇼핑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카오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매수량이 대단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고버스, 대한전선,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네이버,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마트, 두산중공업, 이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걸 찾자면은 급등했던 카카오를 오늘 마이너스 7%나 빠졌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매수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최근 변동성이 큰 대한전선, 진원생명과학,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무엇을 샀나? SK이노베이션, LG전자, DB하이텍,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SK하이닉스, 기아, 동국제강, LNF, 롯데케미칼, LG이노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을 유의미하게 크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게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관은 무엇을 매수했나?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LG전자, 현대차, 삼성SDI,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DB하이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산 걸 봤더니 SK이노베이션, 포스코, 기아, LG전자, DB하이텍 이렇게 5개를 쌍끌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에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개인분들이 오늘 카카오를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 말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카카오 마이너스 7%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은 폭락입니다. 폭락. 카카오 같은 기업에게는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그 정도의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중요한 점이 있죠.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완전 터져버렸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그때 액면 분할했을 때 있죠. 그때의 거래량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저 길이시 차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래량 터진 음봉은 일단 매도의 신호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식은 항상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신뢰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냥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장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죠? 평점이 많은 순을 보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차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강력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 말은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혔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졌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꼬리도 없이 장 막판까지 쭉 밀렸으니까 이 영향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보수적인 시각도 같이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지금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싸 보인다고 갑자기 매수하는 거는 패착이 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와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싼 거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7% 떨어졌으면 네이버도 한 3, 4%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네이버는 어제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기릿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일단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카카오가 너무 탐이 난다면 최소한 반반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올라갈 때도 네이버가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내려갈 때도 이렇게 높이 오른 새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조금은 슬픈 얘기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정리를 하자면 현재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카카오, 그러나 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하지만 그 반면 네이버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조금 조정받은 게 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기리분들. 하지만 저 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는 현재까지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이 높지 않나. 자, 여기까지 빅테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금 길었죠? 이제부터는 빠르게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조금 좋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3분기부터 반도체가 좋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영향으로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 6시 반 뉴스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은 철강이 꽤나 많이 좋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둘 다 3% 정도의 상승을 해냈기 때문이죠. 자, 기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철강 2분기 3분기 좋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전 고점까지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이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형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넥센타이어 오늘 급등을 해냈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선 개선 기대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자, 증권가에서는 넥센타이어가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 그리고 신공장 증설 효과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DB하이텍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미친 존재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무려 44%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쭉쭉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타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은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금융지주는 21선 빨간 선을 미치도록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절대 이거만큼은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앞으로도 쭉쭉 더 성장할 수 있는 금융지주, 조금만 더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면 기대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기업인데요. 하지만 그런 기회도 없이 쭉쭉 계속 올라가는 걸 보여주네요. 자, 다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 올라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수주 증가, 기대감, 유가 강세의 고공행진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한전산업 오늘 또 급등을 했다가 조금 큰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탄소 중립 핵심 SMR 620조 시장,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소형 모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가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주봉입니다. 이때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델타 변이가 크게 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1년 이상 베테랑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델타 변이라는 것도 막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할아버지가 와도 막아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젠이라는 기업 전 고점을 뚫고 가기는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지금 현재 시젠 쭉쭉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는 더욱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시황 정리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조금 뒤에 뉴스도 봐주실 거죠?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